오늘의 주제는 우리네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좀 정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올가을 이후에 노려볼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곁들여볼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3주 전이었던가요? 저는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했었어요. 비관일색이던 시장 전망에 낙관론이 솔솔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계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양하고 가급적 보유하고 있는 것들만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제가 보았던 심리지표는 HSNSI라고는 허버트 파이낸셜에서 제공하는 심리지표였어요. 미국에서도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지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전문가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장시간에 걸쳐 추적해서 그 전문가의 성과를 보여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나름대로 기록에 남으니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중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고, 이 소비자들은 장시간 추적 레코드를 보면서 좋은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3주 전에 HSNSI는 66%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시장을 낙관하는 전문가들이 66%였다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포트의 주식 익스포저를 보여주지만 말이죠. 그 이후로 딱 1주 정도 더 오르다가 미국 증시는 가파른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는 지난 주말에는 30%까지 떨어졌는데요. 저는 사실 심리지표가 이렇게나 빨리 하락한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변화인지 실감을 못 하시겠죠?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월에 지수가 급락했었지 않습니까? 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 딱 2달 동안 무려 34%나 폭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HSNSI는 고작 7%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9월 들어 미 증시 하락폭은 고점 대비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HSNSI는 무려 36%나 움직였다니 정말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었죠. 일반적으로 증시 꼭지는 주가 하락에도 꿋꿋하게 낙관론이 유지될 때 만들어집니다. 지난 2000년도에도 그랬고요. 2008년도 연초에도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서 심리지표는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좋아지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주가가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주가가 조금 조정받자마자 심리지표는 크게 악화됐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조정이 곧 시작된다고 했잖아. 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미국 시장이 아직은 꼭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동안 우리 증시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어요. 이 상승장에서는 미 증시를 늘 먼저 보내는 겸손함을 보였었고, 이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하락하던 증시였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9월 이후로 지난 주말까지 우리네 증시의 성적은 글로벌 증시 대비로도 매우 좋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기준 코스피는 9월에만 4%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는 오히려 4% 하락을 했고, 선진국 전체로 봐도 한 3%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원고를 쓰고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화요일이에요. 앞으로 제가 모든 방송의 글의 시제는 언제나 화요일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네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좀 정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올가을 이후에 노려볼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곁들여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등한 수익률을 보이게 했던 9월 1등 공신, 역시 시총 1위의 삼성전자였죠. 얼마 전 미 국방부가 중국의 SMIC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라는 계획을 알린 바 있는데요. 딱 그날부터 삼성전자의 단격이 시작되었죠. SMIC는 중국 정부가 IDM으로 키우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는 종목이에요. 세계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생산량 기준으로만 본다면 5위의 업체고요. 중국 내 1위의 업체입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SMIC에 대한 제재가 실행된다면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파운드리에 대한 자금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아요. 그마저도 SMIC에 대해서 손발을 꽁꽁 묶게 된다면
외부로부터 부족분은 모두 사다 써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즉각 드러나게 되죠. 이 반도체는 상당한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중국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는 회사가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말인데요. 그래서 AMIT, 어플라이드 머추리얼 같은 경우에 중국향 매출은 램 리서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의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SMIC에 대한 제재 가능성 소식이 전해진 날 미국의 대표적인 장비주들은 곧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오른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의 삼성전자가 그랬습니다. 우선 화웨이에 대한 제재 때 그랬었죠. 선수요가 강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뭔가 선수요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수급적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비인텔 진영에서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SMS에 대한 제재 소식은 시장의 기대치에 박차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소식은 삼성전자에는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안겨줬어요. 근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만큼은 대부분 악재로 작용을 했죠.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10%대니까요. 실제로 그날 이후 삼성전자는 오르다 말다 했고 하이닉스는 주로 하락만 거듭했었습니다. 하지만 SMIC에 대한 제재 소식은 하이닉스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게도 모두 호재가 될 수 있었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당장 올해 4분기부터는 중국 우시 공장이죠. SK 하이닉스 IC라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파운드리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TSMC나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12인치가 아니고 8인치가 주종인데요. 주로 이미지 센서라든지 전력 관리 칩이라든지 DDI라고 그러죠. 디스플레이 구동칩 같은 것들, 다품종 소량 생산을 주도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포커판으로 예를 들어보면 하이가 있고 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혀 다른 싸움이죠. 하이 쪽에 TSMC와 삼성전자가 붙었다면 로 쪽에는 SMIC와 SK 하이닉스가 있었는데 돌연 SMIC가 빠져버리면 당연히 하이닉스에는 이 반판을 독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압도적 호황이 눈에 확 들어와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것들이 7월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호황은 사실 6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6월부터 8월까지 연속 3개월 동안 미국 맨하임 중고차 인덱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픽업 트럭은 물론이고 럭셔리카의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상승했을 정도로 차종 불문 강세인데다가 판매량이나 딜러의 센티멘트 지수 같은 중고차와 연관된 대부분의 지표들이 역사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유는 팬데믹 때문이죠. 이번 세대의 특징은 우버나 그랩,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는 소유보다는 공유를 선택하는 흐름이 강했었는데요. 그 생각을 바이러스가 훅 바꿔버린 거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피하고자 자동차에 대한 소유 욕구가 커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전거는 중고 시장에 매물로 올라오는 즉시 사라지는 이유가 역시 접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승용차 판매량이 최근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요. 8월 상용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1.1%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승용차가 중요한데 8월 승용차 소매 판매량은 170만 3천 대였어요. 승용차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깟 6%가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요. 상당한 반전이었어요. 이 중국 시장에는 좀 더 색다른 스토리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인데요. 내연기관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산업이죠. 상사점 몇 도 전에 스파크 플러그가 딱 튀겨줘야 노킹을 없앨 수 있는지, 속도가 붙을 경우 얼마나 더 빨리 점화 시기를 앞당겨야 되는지 도무지 오랜 경험치가 없다면 가질 수 없는 기술들이 참 많아요. 디자인만 가지고 따진다면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 같은 차를 왜 중국에서 못 만들겠습니까만 그들이 가진 누적적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후발주자인 중국에서는
내연기관에 대해서 언제나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 정부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비슷한 기술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는 전기차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만 해도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신규 등록은 규제 대상이었죠. 이 자동차 번호판을 추첨을 통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먼저 차를 좀 살려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이 기존의 관세 전쟁에서 이른바 빅테크 전쟁으로 진화하면서 중국은 빈 공간을 채워야 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부품 조달에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화웨이는요. 이제 심지어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 기술주들의 힘이 빠진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엄청난 클러스터를 가진 업종이기 때문에 어느 산업에 비해 고용 유발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에 대한 갈증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자동차 수요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만큼 등록 규제가 최근에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6%가 말이죠. 좀 더 와닿을 만한 자료를 하나 더 드릴까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S&P보다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게 우리나라만 상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산업 구조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동차면 어디입니까? 독일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유럽 경제연구센터의 9월 경기 기대지수를 보면 77.4를 기록합니다. 이건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닥스 지수는 9월에만 누적 수익률이 미국의 S&P 500 지수를 약 7%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학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에틸렌을 산업의 쌀이라고 그래요. 모든 거를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뽑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프타를 분해하는 것하고 에탄을 분해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나프타를 분해해서 주로 에틸렌을 뽑아내는데요.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는 에탄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에틸렌을 뽑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2,860만 톤이던 미국의 에틸렌 캐파가 올해 6월 기준으로 3,930만 톤까지 확대됐죠. 월 평균 에틸렌 생산량도 지난 2017년도에는 약 224만 톤이었던 것이 지금은 292만 톤으로 약 30% 정도 증가했어요. 자, 일단 똑같은 에틸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에탄을 통해서 얻고 우리나라는 중동산 석유를 정제해서 나프타를 통해 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죠. 얼마 전부터 미국산 에틸렌의 원재료에 해당되는 에탄 가격이 마구 오르기 시작합니다. 에탄 가격의 상승 이유는 놀랍게도 유가 하락이 이유였어요. 이건 마치 이은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앞뒤 틀린 너의 말이 아리송해처럼 들리시는데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미국 셰일층의 독특한 채굴 방식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셰일 오일은요, 말 그대로 셰일층에서 수압 파쇄법을 통해서 끌어올리죠. 마치 스펀지에 젖어 있는 석유를 빨대를 꼽아 끌어올리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물에 젖은 스펀지에서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면 처음에는 잘 나오겠죠. 하지만 곧 그칠 겁니다. 그리고 그 스펀지에 다시 물이 차기를 기다려야 될 거예요. 1970년대부터 채굴을 시작한 과와루 유저는 여전히 석유를 뿜어내고 있지만 미국의 셰일층에 있는 유저는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일반적인 유전과 동등한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멍을 계속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석유 수요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였습니다. 근데 이미 녹색 혁명이 시작된 상황에서 자동차에서 쓰던 석유는요,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100로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게다가 셰일 혁명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긴 중소 셰일 업체들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부도 위험에 빠지는 등 이 처절한 피냄새마저 맡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구멍을 뚫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죠. 신규 투자는 없고 폐쇄 유정이 계속 늘어나 보니까 8월 말 기준 미국의 셰일 시추기의 수는 180개에 불과합니다. 고점 대비 무려
70%나 감소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천연가스 공구에서도 생산됩니다. 뭐 카타르나 뭐 이란 같은 데서는요. 그런데 석유 유전에서도 나와요. 대략 전체 천연가스에서 15% 이상이 석유 유전에서 생산됩니다. 자, 셰일 유정의 폐쇄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천연가스의 생산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석유는 주로 자동차나 선박 같은 데서 수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하지만 가스는요, 발전소 같은 인프라 설비에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수요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수요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는데 공급만 감소하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2020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70달러에 불과하던 미국의 에탄 가격은 최근에 180달러까지 상승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에탄은 뭐라고요? 미국산 에틸렌의 원료라고 말씀드렸어요. 나프타는요, 한국산 에틸렌의 원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직관적으로 우리네 화학주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화학 정유가 다 좋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구분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에틸렌 생산은 계속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1월 달에도 대규모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틸렌 생산 비중이 많은 회사라면 중기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유주가 최근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도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8월 말 기준 두바이유에 대한 정제 마진은 배럴당 1.7달러 수준까지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기록했던 2.8달러에 비해서 더 악화됐어요. 물론 9월 첫째 주에서는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BEP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크랙 마진이 호전될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노려야 될 종목은 뭘까요? 저렴해진 에틸렌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섬 재료나 합성 수지 등을 뽑아낼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고르셔야 돼요. 특히 에탄 크래커에선 생산할 수 없는 품목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으로 해서 집콕이 많아졌죠. 더불어 택배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합성 수지 계열 좋습니다. 혹은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에서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업종이 폴리우레탄이라든지 혹은 이를 만들기 위해서 거치는 전 단계 소지들, 예를 들어서 벤젠이나 톨루엔을 통해서 뽑아내는 MDI나 TDI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좋고요. 특히 9월 9일부터 중국은 정부 차원의 소비 촉진이 한 달간 지속되죠. 그래서 ABS 같은 수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악재도 있긴 해요. 중국에서 NCC 계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개시했기 때문인데요. 전체 투자 규모는 무려 1,000만 톤. 지난 20년 내 최고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물량이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은 최소한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증설 소식이 앞으로 1년 이내는 크게 문제를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올해 내내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성과가 월등하게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올랐고 저렴한 종목을 더 이상 찾기 어려워요. 가을에는 기존의 포트를 조금 더 다변화하시지 않겠습니까? 차, 화, 전의 비중을 좀 더 높여놓을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